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그게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박민수 검사입니다. 검사라는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김철수 씨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신분증 도용입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김철수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68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 제가 범죄자로 몰린다고? 검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김철수 씨 통장을 안전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하는 계좌로요. 네, 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절대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적금, 예금, 전부.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살 할아버지가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직접 범인을 찾아냈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날은 2023년 4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을 갔어요. 제 일상이죠.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먼저 갔고 지금은 혼자 살아요. 아들은 부산에 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죠. 아버지 건강하세요? 응, 잘 지내. 그게 다예요. 저는 외롭지 않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산책 후 집에 돌아와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밥 한 공기, 김치찌개, 계란 프라이. 혼자 먹는 밥이 이제는 익숙해요. TV를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을 노린. 쯧쯧, 요즘 세상 참.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절대 안 당하지. 나도 은행에서 35년 일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오전 10시 30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서울 지역 번호. 누구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남자 목소리였어요. 30대 정도?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 박민수 검사입니다. 검사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검사라니?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 네, 검사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김철수 씨 명의로 대포 통장 3개가 개설됐습니다. 대포 통장이요? 네,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통장으로 2억 원이 넘는 불법 자금이 이동했고요. 저는 그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신분증 도용입니다. 신분증 도용? 네, 김철수 씨 신분증이 불법 복사돼서 사용됐습니다. 아마 어디선가 신분증을 복사하셨죠? 생각해보니 작년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신분증 복사했었어요. 아, 작년에 은행에서. 그때 유출된 겁니다. 지금 이 통장으로 범죄 자금이 오가고 있어서 김철수 씨도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68살 할아버지가 범죄자로 평생 성실하게 산 제가? 검사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침착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김철수 씨 통장도 위험합니다. 범죄 조직이 김철수 씨 계좌를 이미 파악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안전한 곳이요?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 계좌가 있습니다. 거기로 돈을 옮기면 안전합니다.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경우를 대비한 계좌입니다.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 말이 그때는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하세요. 그리고 절대 전화 끊으시면 안 됩니다. 왜요? 범죄 조직이 김철수 씨 전화를 감청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계속 연결해서 보호해 드릴 거? 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검사가 날 보호해 준다고. 지금 은행에 가세요. 가까운 은행 어디예요? 우리 은행이 집 근처에 있는데요. 좋습니다. 지금 가세요. 전화는 계속 연결하고요. 네. 저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고 검사님 가고 있어요. 네, 빨리 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5분 걸어서 은행에 도착했어요.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창구로 가세요. 그리고 전 재산을 인출하세요. 전부요? 네, 전부 다요. 얼마 있으세요? 5천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전부 인출하세요. 저는 창구로 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전액 인출하려고요. 얼마나 인출하실 건가요? 5천만 원이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5천만 원 전부요? 무슨 일이세요? 집 수리하려고요. 거짓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검사가 전화로 말했거든요. 절대 사실대로 말하지 마세요. 은행 직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세요? 요즘 이런 경우가.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검사가 전화로 속삭였거든요. 끊임없이 질문하면 의심받습니다. 강하게 말하세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액이 크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20분 후 5천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검사님. 좋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세요. 어디로 가나요? 금융감독원 본부입니다. 거기서 보호 계좌로 입금하실 거예요. 금융감독원이요? 어디 있는데요? 여의도입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빨리요. 저는 은행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아저씨, 여의도 금융감독원이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전화는 계속 연결돼 있었습니다. 검사님, 가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근데 이거 정말 안전한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검사예요. 걱정 마세요. 택시 안에서 30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천만 원을 들고 택시를 타다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검사가 계속 안심시켰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김철수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여의도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근처에 ATM기 보이시죠? ATM기요? 금융감독원은요? 금융감독원은 일반인 출입이 안 됩니다. 대신 금융감독원 전용 ATM기가 있어요. 거기서 입금하시면 자동으로 보호 계좌로 들어갑니다. 속으로는 금융감독원 전용 ATM기가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는 그런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렇군요. 라고 한마디만 하고 검사랑 계속해서 전화했죠. 편의점 앞에 ATM기 보이시죠? 거기로 가세요. 저는 편의점 앞 ATM기로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계좌번호로 입금하세요. 네. 계좌번호는 110입니다. 저는 ATM기에 돈을 넣기 시작했어요. 50만 원, 100만 원, 500만 원. 기계가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이상한데? 김철수 씨,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네. 네. 저는 계속 입금했습니다.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ATM기 화면에 숫자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5천만 원 전액 이체 완료. 다 했어요. 좋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연락드릴까? 네. 감사합니다,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ATM기 앞에서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끝난 건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근데 금융감독원 ATM기가 편의점 앞에 있나? 그리고 검사가 전화로 이런 일을 처리하나?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112에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입니까? 네, 신고센터입니다. 혹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라는 곳 있나요? 그런 부서 없습니다. 네? 혹시 보이스피싱 당하신 거 아니세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5천만 원을? 지금 어디 계세요? 경찰관 보내드릴게요. 30분 후 경찰이 왔습니다. 피해 내역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검사라는 사람, 대포통장, 보호계좌. 경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럼 제 돈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미 조직이 인출했을 거예요. 안 돼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에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고 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어요.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퇴직금, 적금, 예금. 전부
눈물이 났습니다. 68살 할아버지가 엉엉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은행에서 35년 일했으면서 왜 의심하지 못했을까?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고 뭔가 시인 사람처럼 그때의 생각이 몽롱할 정도로 왜 그랬지 싶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새벽 3시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야.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경찰이 못 찾으면 내가 찾는다. 내가 직접 그 새끼들을 찾아내겠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어제 5천만 원 이체한 거요. 계좌번호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제 돈이에요. 제가 보낸 거라고요. 직원이 난처해 했어요. 경찰 조사 중이시면 경찰을 통해서. 경찰은 못 찾는다고 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결국 지점장이 나왔어요. 고객님, 이해는 합니다만 규정상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날렸어요. 도와주세요. 지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잠시만요. 지점장이 직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그리고 제게 쪽지를 주었습니다. 계좌번호 110 K은행 여의도 지점. 이게 다입니다. 그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쪽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여의도로 갔습니다. K은행 여의도 지점. 계좌 주인이 누군지 알 수 있나요? 고객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5천만 원을 이 계좌로 송금했어요. 그래도 안 됩니다. 막막했습니다. 은행에서 나와서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어제 ATM기에서 돈을 입금했지. 그럼 범인도 여기서 인출했을 거야. 저는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사장님,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왜요? 제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어제 여기서 5천만 원을. 사장님 표정이 안쓰러워졌어요. 경찰은요? 경찰도 못 찾는데요. 제가 직접 찾으려고요. 할아버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사장님이 한참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사장님이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어요. 어제 몇 시였어요? 오후 2시쯤이요. 사장님이 영상을 돌렸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ATM기 앞에서 돈을 넣는 제 모습. 이게 전에요? 슬펐습니다. 화면 속 저는 몰랐죠. 사기당하고 있다는 걸. 그 다음은요? 사장님이 영상을 빨리 감기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한 남자가 ATM기 앞에 나타났어요. 20대 후반,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범인이에요. 남자는 ATM기에서 돈을 뽑았습니다. 5분 동안 계속 뽑았어요. 돈을 계속 뽑는 것 같네요. 얼굴 보여요? 모자랑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네요. 다른 각도는요? 사장님이 다른 카메라 영상을 틀었습니다. 편의점 입구 쪽 카메라. 남자가 나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그리고 옆 도로로 걸어가더니 검은색 차에 탔습니다. 차 번호 보여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번호판이 보였어요. 12어 3456. 이거예요. 이 번호. 저는 핸드폰으로 화면을 찍었습니다. 저는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차 번호를 찾았어요. 범인 차 번호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차 번호 있어도 추적이 어려워요. 왜요? 차 번호 있으면 찾을 수 있잖아요.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 명의고요. 그래도 해봐야죠. 할아버지, 저희도 사건이 많아서. 형사가 피곤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사건이 하루에 수십 건이에요. 일일이 추적하기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직접 찾겠어요. 차 번호로 추적하는 거 어떻게 하나요? 형사가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위험해요. 경찰이 안 하면 제가 해야죠. 그래도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전 재산을요. 경찰은 찾기 어렵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 번호 하나를 들고 직접 범인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12어 3456. 그 번호판이 제 유일한 단서였어요. 지금부터 68살 할아버지의 치열했던 3개월 추적기. 그리고 결국 범인을 잡아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저는 생각했습니다. 차 번호로 어떻게 찾지?
형사가 말했죠. 렌터카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다면 렌터카 회사를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여의도 렌터카. 검색 결과 5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첫 번째 렌터카 회사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번호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어떤 번호요? 12여 3456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저희 차량 아니네요. 아, 그렇군요. 두 번째 회사. 12여 3456. 저희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 회사. 아니요. 네 번째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5번째 회사. 안녕하세요. 이미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차량 번호 확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12여 3456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쳤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어요. 저희 차량이네요? 정말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누가 빌려갔는지 알 수 있나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저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그 차 탄 사람이 범인이에요.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경찰이 안 도와줘요. 직원이 난처해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매니저를 불렀어요.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무슨 일이시죠? 저는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것, 5천만 원 날린 것, CCTV에서 차 번호 확인한 것. 매니저가 진지하게 들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안 됐네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발. 매니저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고객 정보를 드릴 순 없어요. 하지만 경찰 조사가 있으면 협조할 수 있어요.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경찰이 안 움직여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힌트만 드릴게요. 힌트요? 매니저가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제게 건넸습니다. 김민준, 29세, 구로구 거주, 렌터카 한 달 돼요. 이게 제가 준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혼자 알아내신 거예요. 알겠죠? 감사합니다. 저는 메모지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로구로 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구로구가 너무 넓었거든요. 주소를 몰라서야 막막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났어요. 렌터카를 한 달 빌렸다고 했지? 한 달이면 어디 먼데 갔나? 아니면 사기 조직 아지트로 차를 가져간 거 아닐까? 저는 CCTV 영상을 다시 봤어요. 핸드폰에 찍어둔 영상을요. 남자가 ATM기에서 돈을 뽑고 차에 타고 가는 방향이 구로구 쪽이었어요. 그렇다면 아지트가 구로구에 있을지도 모른다. 저는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저는 구로구로 갔어요. 원룸 밀집 지역 오피스텔 단지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12여 3456 차량 보셨어요? 모르겠는데요. 검은색 아반떼요. 이 번호판. 아, 잘 모르겠어요. 매일 10시간씩 돌아다녔어요.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68살 할아버지에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그 생각이 저를 움직였어요. 2주째. 여전히 차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찾는 거 아냐? 의심이 들었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3주째 되던 날, 구로구 신도림동 한 오피스텔 단지. 저는 늘 하던 대로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1층 주차장, 2층 주차장, 그리고 지하 1층 주차장에서 12여 3456 차를 발견했습니다. 찾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3주 동안 찾던 차. 드디어 찾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차 사진을 찍었습니다. 번호판, 차량 전체, 주차 위치. 이제 어떻게 하지?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차만 있고 사람은 없었어요. 아지트를 찾아야 해. 범인들이 어디 있는지. 저는 주차장 근처를 살폈습니다. 오피스텔 입구에는 경비실이 있었어요. 저기, 경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12여 3456 차 주인 아세요? 왜요? 제가 접촉사고를 냈거든요. 사과하려고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그 차? 3동 402호 사람 거예요. 3동 402호요? 네, 젊은 남자들이 여럿 사는데 좀 수상해요, 사실. 수상하다고요? 맨날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잠만 자고 뭐 하는 사람들인지.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3동 402호. 저는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 범인들이 있을까? 지금 문 두드려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복도 끝에 숨어서 지켜보기로 했어요. 30분, 1시간, 2시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 CCTV에서 봤던 그 체격. 저 사람이다. 남자는 편의점으로 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따라갔습니다. 남자가 라면과 담배를 샀어요. 그리고 다시 402호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릴 때 안이 보였어요.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고 다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아지트다.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바로 112에 전화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아지트를 찾았어요. 어디세요? 구로구 신도림동 3동 402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직접 추적했어요. 3주 동안. 잠시만요. 30분 후 형사들이 도착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저를 봤어요. 할아버지, 정말 찾으셨네요? 네, 저기 402호예요. 확실해요? 확실합니다. 차도 있고 CCTV 속 남자도 봤어요. 형사가 다른 경찰관들과 상의했어요.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사들이 402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빨리 지워. 자료 다 지워. 창문으로 내려가. 형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꼼짝 마. 경찰이다.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안에서 남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총 4명. 20대 후반 남자들이었어요. 컴퓨터, 핸드폰, 통장들이 압수됐습니다. 형사가 나와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에요. 정말요? 네, 증거가 다 있어요. 수첩에 피해자 명단도 있고. 제 돈은요? 5천만 원은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범인들이 신문을 받았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들어갔어요. 김철수 씨 맞죠? 5천만 원 피해자? 네. 형사가 범인을 가리켰어요. 이 사람이 김철수 씨한테 전화한 놈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똑바로 봤어요. 29살 김민준. CCTV에서 봤던 그 남자. 왜 그랬어요?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5천만 원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라고. 나 혼자 사는 노인이야. 연금으로 겨우 살아가는데 5천만 원을 날렸어.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도 빚이 많아서요. 빚? 그래서 남의 돈을 훔쳐? 조직에서 시킨 거예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형사가 제지했어요. 할아버지 진정하세요. 그리고 김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김철수 씨 5천만 원 어디 갔어? 다 썼어요. 뭐? 조직 보스한테 상납하고 생활비 쓰고. 지금 남은 돈 없어요. 저는 무너졌습니다. 다 썼다고? 죄송합니다. 3개월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김민준과 조직원 4명 모두 기소됐어요.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저는 피해자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 진술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68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은행에서 35년 일했습니다. 그런 제가 보이스피싱에 당했어요. 5천만 원. 퇴직금, 적금, 예금. 전부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경찰이 안 도와줘서 제가 직접 찾았습니다. 3주 동안 매일 걸어 다니면서 68살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게 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김민준이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김민준, 징역 3년 피고인 나머지 3명, 징역 2년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 5천만 원 지급. 판결이 나왔지만 돈을 돌려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범인들에게 돈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범인들 재산 압류해서 조금씩 회수할 거예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마 30% 정도요. 1,500만 원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예 못 받는 것보단 나았어요. 6개월 후 1,500만 원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3,500만 원은 영영 못 받게 됐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했어요. 직접 범인을 잡았다는 것, 그리고 조금이나마 돌려받았다는 것.
제 이야기가 뉴스에 나갔습니다. 68세 할아버지 직접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혼자서 범인을 찾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매일 10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찾았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5천만 원은 그냥 돈이 아니에요. 제가 35년 동안 일해서 모은 거예요. 그걸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진행자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검사나 경찰이 전화로 돈 요구하는 거 절대 없어요. 의심되면 바로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당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이 안 도와주면 직접 움직이세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69살이 됐어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어요. 지역 노인정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예방법. 제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 검사나 경찰이 전화로 돈 요구하는 거 없어요. 의심되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가족이나 경찰에게 연락하세요. 매주 10명 정도 오세요. 다들 열심히 들어주십니다. 김철수 씨 덕분에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뿌듯해요. 제 경험이 남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왔어요. 김철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저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저도 보이스피싱 당했어요. 3천만 원을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했어요. 근데 못 찾는데요. 저는 할머니를 봤습니다. 제 모습이 보였어요. 1년 전 제 모습이.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찾아봅시다. 정말요? 네, 제가 어떻게 찾았는지 다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그 할머니를 도왔어요. CCTV 확인하는 법, 추적하는 법. 2주 후 할머니가 범인을 찾았습니다. 제 도움으로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계속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들, 경찰이 못 찾는다고 포기한 분들,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10명을 도와드렸어요. 그중 6명이 범인을 찾았습니다. 100% 성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언론에서 또 저를 찾았습니다. 68세 할아버지 보이스피싱 헌터로 활동 중. 사람들이 저를 보이스피싱 헌터라고 불러요. 쑥스럽지만 나쁘지 않아요. 청취자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1,500만 원을 돌려받았어요. 직접 범인을 찾아서요. 68살 할아버지가 3주 동안 매일 걸어다니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첫째,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절대 전화로 돈 요구하지 않아요. 의심되면 바로 끊고 112에 신고하세요. 둘째, 당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이 못 찾는다고 해도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 찾을 수 있어요. CCTV, 차 번호, 목격자. 단서는 있어요. 셋째,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68살에 범인을 잡았어요. 매일 10시간씩 걸어 다니면서.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는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헌터로서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어요. 5천만 원을 잃었지만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를요. 감사합니다. 저는 김철수입니다. 69살 현역 보이스피싱 헌터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응 방법 1. 즉시 112 신고 2. 이체한 계좌 지급 정지 신청 3. CCTV 확인 ATM기, 주변 상가, 사금융감독원의 피해 구제 신청 5.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추적,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전화 1332.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